자, 세무사 시험 과목입니다. 일단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의 영어 성적이 필요해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700점. 지텔프 요즘에 많이 치시더라고요. 지텔프는 레벨 2, 65점 이상의 영어 성적이 있으셔야지만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영어 성적 대비를 해 놓으시고요. 원서 마감일 역산 2년 내에 어학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세무사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어요. 연장을 했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험의 경우에 유효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이 되니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025년 시험 기준으로는 결과적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험의 경우에 인정이 되긴 하나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영어 시험 시행 기간에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영어 성적을 삭제를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효기간 2년 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 등록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영어 성적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주의해서 사전 등록을 해주시고요. 자,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세무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오지 선다형이고요. 매년 5월 달에 시험이 이루어져요. 시험 과목은 4과목이에요. 재정학이라는 것과 세법 개론, 회계학 개론, 그리고 선택법이라고 해가지고 민법, 상법, 행정소송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험에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회계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가 60% 정도 출제가 되고요. 원가관리회계가 40% 정도 출제가 되는 과목이에요. 그 선택법 같은 경우에는 민법, 상법을 기존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민법이나 상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요즘 들어서는 행정소송법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합격자 결정은요. 각 과목 40점 이상으로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자가 1차 시험 패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과목 40점 이상 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면 합격을 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균형 잡힌 공부가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두 40점 이상 이어야 되고요. 합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매년 합격자 수가 달라요. 만약에 난이도가 되게 높게 나온 시험이었다라고 하면요. 그 해의 합격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요. 이번 해에는 난이도가 되게 낮은 편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해에는 합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합격자 수가 증가되면 나한테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차 패스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2차 시험 경쟁률이 치열해지거든요. 2차 시험 패스가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실제로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시험 경쟁률이 10대 1 정도거든요. 10대 1이면 10명이 응시를 했을 때 1명 붙는다는 뜻이에요. 1차 합격을 한 10명이에요. 그 중에서 1명이 붙고 9명 정도가 떨어지는 시험이거든요. 1차 패스를 했다라고 해서 세무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2차 시험까지 패스를 하셔야지만 세무사가 될 수 있죠. 근데 2차 시험 패스가 어려워요. 그런 시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1차 시험 합격했다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2차 시험 또 패스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1차를 패스하더라도 열심히 안 하시면 절대 2차를 패스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공부를 아주 치열하게 열심히 해주셔야지만 최종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차 과목 또 알려드릴게요.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시험입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아져요. 문제의 실질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게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체감 난이도는 현저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년 시험은 8월 달에 이루어지는 시험이에요. 마찬가지로 4과목인데 회계학 1부 이게 바로 재무회계 60% 출제가 되고 원가 관리회계 40% 출제가 되는 과목이고요. 회계학 2부가 세무회계라고 해서 세법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계산문제 세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법학 1부, 2부는 세법인데 논술 형태로 시험을 치는 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법이 몇 과목? 4과목 중에 3과목입니다. 엄청나죠? 세무사 시험은 결과적으로 최종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잘해야 한다? 세법 과목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세법 강사잖아요. 그래서 기본기를 아주 잘 탄탄하게 다져드릴 거고요. 1차 시험 패스뿐만 아니라 2차 시험 패스까지 다 가능하도록 열심히 강의를 하고 할 거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 보면요. 각 과목 마찬가지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은 60점 이상 득점자가 합격을 해요. 여기서도 한 과목이라도 까락이 나면요. 40점에 미달하면 탈락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균형 잡힌 공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절대평가라고 되어 있긴 하나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단서를 좀 보시면요. 절대평가 합격자가 최소 선발 예정인원. 일반적으로 최소 선발 예정인원은 700명 정도예요. 약 700명에 미달하면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선발한다. 자, 이런 추가 선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절대평가라고 되어 있지만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예요. 각 과목 40점 이상은 득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끊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합격 컷이 60점이 아니에요. 56점 또는 57점, 58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00명을 그냥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각 과목 40점 이상을 획득을 하고 플러스로 모든 과목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점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최대한 맞춰가지고 700등 안에 들면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시험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했죠. 1차 시험 패스를 하더라도 2차 시험을 패스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거의 10대 1의 경쟁률이니까요. 1차 시험 패스를 하더라도 내가 불합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